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정족수가 모자란 관계로 일단 그 심의 안건은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일단 저희 11대 노동조합에서 사업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유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상자인 전산정보센터 IT개발팀 대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사회에서는 저희 실수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흉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일소하기 위해서 그간 수강 신청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전산정보적 개발팀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급,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이것이 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팀장이 퇴직하는 등. 그래서 IT 개발팀에 드리는 상이라기보다 우리 조합원 전체에게 드리는 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1-2호 특별상 전산정보센터 IT개발팀 귀부서는 평소에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으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사회 모범이 되어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2년 9월 26일 중앙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유춘석.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회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1대 유춘석 위원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 11대 노동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구성과 집행위원 구성, 그리고 사업계획, 저희가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 방안 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 구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주 팀장님, 빈성희 팀장님, 유성대 팀장님, 최홍규 팀장님으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저희가 집행부의 좀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차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차장제도 도입에 대한 규정 개정안은 잠시 심의 안건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기획부장은 최재훈 선생이고요. 차장은 오영 선생님입니다. 총무부장은 권혁상 선생님, 차장은 이상열 선생님, 소통부장은 이수지 선생님, 차장은 장영미 선생님, 여성부장은 문경남 선생님, 차장은 이현정 선생님, 교육부장은 손민 선생님, 차장은 구모난 선생님, 연구부장은 신성기 선생님, 차장은 신상영 선생님, 복지부장은 김상윤 선생님, 차장은 신혜원 선생님, 홍보부장은 최천엽 선생님, 차장은 임형택 선생님입니다. 저희 사업계획 보고와 홈페이지 운영 방안 보고 설명,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 집행부 부장님들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사업계획 보고는 신성기 부장, 홈페이지 운영은 김경학 사무국장,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수지 소통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대 연구부장을 맡은 신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1대 노동조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1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대표 조직으로서 조합원을 대변 및 보호하고 노사화합을 추구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건강한 비평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노동조합이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난 시점에 11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대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1대 노동조합은 기본과 소통, 노사화, 직원 이상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11대 노동조합은 조합 조직력 강화, 조합의 투명성 제고, 직원 이상 제고라는 가장 큰 틀에서의 전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11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좀 더 나아가서 대학행정을 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프로그램으로 100%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경학 사무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심 릴레이 미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조합원을 5인 1개조로 그 입사 순서대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주 1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 사무실을 카페화해서 좀 더 그 조합원들이 편하게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먼저 3세대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세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직원을 5년차 이하, 5년차에서 15년차 사이, 그 다음에 15년차 이상, 이제 각각의 입사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1명씩 3인 1개조로 해서 액티비티와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런 프레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듯이 이제 프레지를 어떤 액티비티로 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혼자 하기 쉽지 않고 여럿이 같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활동, 뭐 예를 들면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액티비티로 상정해서 노동조합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교직원 동아리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동아리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액티 기반 활동이 서로 이제 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티비티와 또 3세대 멘토링이 서로 이제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서 직원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나 이런 소통 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성 제고는 조합원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 지원 프로그램과 이슈별 커뮤니티 개설을 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연구 과제를 아마 공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된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소중에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이슈별 커뮤니티는 그때 우리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슈를 게재를 하고 그런 이슈를 서로 공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그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11대 노동조합의 어떤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조합원으로부터 거둔 조합비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정책 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건전한 재정 집행에 관해서는 현재 그 각종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에서 이제 수상하는 이런 수상 제도를 밑에 있는 어떤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 활동, 그 다음에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각종 행사 참여들을 포인트로 산정을 해가지고 각종 수상 제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그 소통부장께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명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그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노사협의와 같은 이런 주요 의견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그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위상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직원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사전에 처부장 협의회하고도 이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행정 개선 프로그램이나 민원 해결 우수 사례 포상이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AAC 17이라는 행정 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학기를 이제 16주로 봤었을 때 학기 초에 그 행정 업무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실제 한 학기 16주 동안에 실제 개선안을 실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주 차에 이 실행 결과를 발표를 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DP 17이라는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해결 우수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학기가 종료되는 17주 차에 우수 사례를 공표를 하고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1대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김경환 사무국장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경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배부해드린 인증 카드, 인증 코드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유 게시판 개념,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카드를 보시면 이제 접속 주소가 나와 있고요. union.ca.kr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내일 9시 이후에 포털을 로그인 하신 뒤에 보시면 이제 퀵 링크가 생길 거예요. 퀵 링크를 통해서 이 조합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 조합원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능 페이지들은 일반적인 뭐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소통센터라든가 뭐 정보자료센터 중요한 기능들은 조합원들만 열람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홈페이지 한 덩이 그리고 100% 익명 게시판이 운영되는 홈페이지 한 덩이 이렇게 두 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포털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포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유 게시판 100% 익명의 자유 게시판은 일단 최초 1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 1회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 카드 안에 인증 코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자유 게시판 회원 등록이라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면 사용하실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아이디는 로그인 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닉네임은 뭐 필명 뭐 이런 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인증 코드라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그 카드에 있는 인증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개인정보도 뭐 입력하는 난이 없습니다. 사용할 아이디 그리고 닉네임 이것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익명을 보장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회원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자유 게시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 소통의 글들이 올라올 것인데요. 이 글을 보시면서 뭐 공감이 된다면 추천을 누르실 수도 있고요. 글 쓴 사람한테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 활동들이 포인트로 산정이 돼서
뒤에 이수지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액션별로 몇 점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 요게 보시는 게 이제 홈페이지 안에 자유 게시판이 들어있지만 요거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별도 로그아웃이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로그아웃하는 버튼이 있어요. 홈페이지 안에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보센터 보시면 일반적인 공지사항이고요. 노조통신은 저희가 이미 2차례, 2차례 올려드렸던 소통, 기본과 소통이라는 소식지를 볼 수가 있고요. 탑재를 해놨고요. 여기 소식지는 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컨텐츠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뉴스레터 형태로 이메일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수집되는 기사들이 되겠고요. 연구자료, 앞서 그 연구부장께서 설명드렸던 사업계획에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기능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연구자료, 소통센터에 보시면 소모임이라고 있어요. 앞서 사업계획에 보셨으면 액티비티 기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액티비티 기반의 그 활동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소모임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별 게시판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뭐 일반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제로에 대해서 이수지 부장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노조에서 소통부장을 맡게 된 이수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포인트 제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에 따른 포인트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아무래도 빨리 하시게 되면 높은 포인트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처음 회원가입부터 100번째까지는 50점이시고요. 그 다음에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는 40점, 30점, 20점, 10점 이래서 내일 아침에 9시에 개설되는 순간부터 빠른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상에서의 포인트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시게 될 경우, 로그인을 하시게 될 경우 하루에 한 번에 한해서 1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실 때마다 5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게재된 글에 대한 답변을 남기실 경우에는 1점, 그리고 그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는 추천을 할 만하다 하셨을 경우, 추천을 해주실 경우에는 그 추천글을 써주신 분의, 그 글을 써주신 분에 대해서 1점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최고 그 달의 베스트 선정되시게 되면 20점을 추가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출석 체크마다 받으시게 되고요. 이렇게 신규 글을 등록하시게 될 경우는 5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천을 하시게 될 경우 그 글은 1점씩 가져가게 되고요. 이렇게 덧글을 등록하시게 될 경우에는 덧글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1점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상에서의 포인트 점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회 참석, 각종 기념일, 액티비티 참여, 그리고 점심 리레이 미팅에 참여하시게 될 경우 5점씩을 드리게 되고요. 3세대 멘토링에 참여하시게 될 경우에는 10점, 그리고 연구활동 및 각종 행정 개선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에 선정되셨을 경우에는 각 20점씩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하시게 될 경우 그 달에 베스트에 선정되시는 분께는 저희가 아이패드 등의 고가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익명으로 자유 게시판이 운영된 거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을 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 위원장님이 직접 1대1로 비공개로 상품을 지급하시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홈페이지 활동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지금 내일 첫 오픈되거든요. 9시에 아마 지금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안 되실 거예요. 절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9시에 처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가 첫 오픈되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나름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쓰시다가 버그 사항이라든가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되는지 저희 노동조합 대표 메일을 올려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짜 버그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포인트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현재 조합원수 총 299명 중 참석 인원 152명으로 가반수 이상 참석하여 의사 정독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춘섭 위원장님께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합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해야지만이 11대 노동조합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심의 안건으로 올려드린 그 상정 안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3차년도 제10대 3차년도 결산분, 노동조합 상조의 결산, 제11대 노동조합 1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그다음에 규약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임원 선출안입니다. 첫 번째, 네, 물론 그 조합원 여러분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총회자를 이미 배포해 드렸지만 업무가 바쁘시다 보면 다 못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이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진행 방식은 찬반 거수 표시 방식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 결산 총발표고요. 다음은 3차년도 거기 조금만 위로 올려주고 3차년도 지출 결산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난 10대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이상 없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 10대 노동자 3차년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3대 제10대 노동자 3차년도 결산에 대해서 찬반 결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스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희가 모시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그럼 의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상조의 결산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억 365만 6,789원의 저희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통예금 이자 수입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그거 아닙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아래. 다음 96,789원이 되겠습니다. 통장 사본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의 결산 승인권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할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동조합 상조의 결산 승인권도 의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대 노동조합 1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로 나눌 수 있고요. 수입은 예산액이 약 1억 47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부분은 관리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관리 운영비에는 조합 운영비와 조합 관리비, 복지 사업비, 교육 사업비로 나눠져 있고요. 총액이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로는 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기타 수입과 맞추기 위해서 200만 원을 잡은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희 크게 고정비와 가용경비로 나누는데요. 가용경비는 저희 제11대에서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정경비가 약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충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접비와 조합원에 우리가 재투자되는 간접비라고 하면은 조합원에 재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재투자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포인트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상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활동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64대 36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가용경비 중에서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11대 노동조합 1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의결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 먼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1차년도 예산 승인을 하는데요. 네. 일단 총 예산이 한 1억인데 네. 그중에서 복지사업비의 명절 네. 2,52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노조 조합을 거두면서 네. 저희가 명절에 이제 선물들을 지금 미리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지를 보통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상품 선물 선정하시기도 좀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기 때는 이런 명절 때 이거는 저희가 노조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에서 25% 정도면 네. 조합비 인하율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 차기 때는 또 다음 연도에서는 사업비에서 조합비 좀 인하율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한 가지는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정 비용의 명절이라든가 기념식, 기념품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올해는 창립기념일 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고 대신에 지금 명절, 추석과 설에 드리는 선물은 그 가치를 좀 높여서 드리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번 추석 때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차마 이 부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율 기반으로 모든 수상 제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별 수상이라든가 부서 수상은 다 없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어떤 혜택, 이 부분은 명절 선물뿐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할 수는 저희가 차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합원 전체 의견을 여쭤보고 결정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11대 노동조합 1차년도 사업계획 예산 승인 의결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안건을 100% 찬성으로 지금 통과시켜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이의 비교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핵심 사항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규약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노동조합에서 조합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단협이라든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체결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보고자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협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체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규약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차장제도를 도입한 부분,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과거에는 10명이었는데 15명까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 개정사항 다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집행사항에 관한 내규를 보시면 조합원 퇴직자분들, 즉 정년, 명예, 의원 면직을 하신 분들에게 위로금을 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규를 보면 15년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자면 비조합원에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15년 이상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연속하여 유지해온 자로 바꿨고요. 다만 단체 협약을 보면
주요 부서의 팀장님들, 그다음에 주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대학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외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규정 개정안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간 11대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규정은 전국 사립대학 노동조합 연맹의 선거 규정과 그 다음에 저희 중앙대학교 선거 시행 세칙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연맹의 규약은 우리한테 맞지가 않고 세칙은 부실하고 내용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저희 중앙대학교 노동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11대 노동조합이 상정한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고 오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11대 노동조합 규약 개정 일부 개정안과 선거관리 규정안 신설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실 분은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통과된 걸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원 선출안입니다. 저희가 아마 공지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자청을 절차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추천 절차를 밟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청과 추천을 통해서 상정해드리는 운영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민 과장, 조동규 과장, 김순옥 계장, 신종범 계장, 박원석 계장, 조석주 주임, 금동락 기술주임, 전상희 기원, 윤정열 방원, 김선식 과장, 김영선 계장, 백대현 기술주임. 그리고 저희의 예산 집행과 회계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실 감사위원은 김진식 과장, 정태선 계장입니다. 예, 그럼 임원 선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저희가 상정한 운영위원과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 처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를 표시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요 임원 선출 안건도 의결 처리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총회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총회 자료를 나눠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어서 union.ca.kr에 메일을 열어드렸고, 그때 메일로 통해서 들어온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총회 이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안이 있으면 오늘 토의에 붙이려고 했는데 토의에 붙일 의견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약간 좀 진행에 저희 일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이상 심의안건 의결 처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폐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2012년도 정기총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노동조합 출범식을 거행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잠깐 업무가 급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잠깐 다녀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과 소통에 충실한 제11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외빈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유희봉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안국신 총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황인태 기획관리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이협 행정지원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김영찬 행정지원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우송 생활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계열 박윤갑 교학행정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대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기 이양이 있겠습니다. 안성 캠퍼스의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셔서 이영주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영주 회장님과 유치섭 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기를 일어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자연맹으로부터 공무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무패 노상철 귀하께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단결과 연대라는 노동조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조합원들이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행정의 전문성과 직원들이 위상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학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동지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2년 9월 26일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희봉. 다음은 제11대 유춘섭 위원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빈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봉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처장님, 김영찬 처장님, 이협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우선 생활관장님, 박윤각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조합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렬한 스킨십을 원하는 그걸 받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 제11대 노동조합위원장 유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킨십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게 되면 좀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킨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킨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스킨십,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 스킨십, 노동조합 각종 행사에 대한 스킨십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스킨십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시죠.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좀 약간은 드러나야 그 관계가 좀 내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취임사로 저희 제11대 노동조합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과 좀 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정체성은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조합과 대학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합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링컨 미국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눈과 귀를 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조합원 여러분의 어떠한 의견에도 귀와 눈을 열어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의견과 주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합리화한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은 조합원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죠?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11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11대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 모토가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캐시백 비슷한 건데요.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조합비를 올려야 되겠는데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요. 제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조합원 여러분은 당연히 응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11대 노동조합의 두 날개 이론 아시죠? 한쪽 날개는 기본과 소통의 노동조합, 다른 쪽 날개는 참여로 화답하는 조합원. 노동조합 한쪽의 날개만으로 외로운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과실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게시판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 노동조합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열리면서 생명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먼저 열겠습니다. 그 뒤에 조합원 여러분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는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대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영리 조직에서 벌어지는 초과 이윤과 잉여 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 대립이 저희 대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재직하시는 경영대학 정연한 교수께서 이중몰입이라는 이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조직과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몰입할 때 조직의 생산성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성이 최대화하여 자발성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조직이 이중몰입이 가장 잘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동조합과 대학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때 살아나고 꿈틀댑니다. 존중받는 구성원들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존중의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가벼운 사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각종 잡화 수리 서비스 기업인 팀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직원에 대한 모토는 직원을 춤추게 했더니 고객이 춤을 추더라입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비즈니스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세스 아시죠? SAS 통계 프로그램. 그 인스티튜트 루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에 대한 모토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입니다. 이 기업은 12년 연속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판하게 대가인 로사라는 곳입니다. 로사천 중국계인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경영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 내부 평판이 소비자 평판보다 좋은 기업이 매출 성장세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직원 내부 평판은 좋지 않은데 소비자 평판이 좋은 기업은 대부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낮은 자긍심과 빈약한 자부심이 자신감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대학에 적용된다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할 일이 없겠죠. 저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사실 들으면, 이런 자료 보면 가슴이 좀 뜁니다. 그래서 좀 내친 김에 어렵게 참석해 주신 총장님께 가벼운 제안 한 가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한 달에 한 번 총장님께서 저희 조합원들과 오찬 내지 만찬을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둘째,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격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11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체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서 제11대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말만이 아니고 좀 실행력이 담보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의 뿌리는 직원의 정체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대학 내에서 직원들의 역할과 존재 그리고 정체성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 전반 행위에 있어서 대학의 상위 의사결정이 제대로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편의적으로 왜곡, 확대 해석해서 직원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직원사회의 자발적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대학 발전에 저해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항상 날선 비판과 누가 봐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여겨질 만한 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만 하는 도태한 노동조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직원사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무엇이 직원사회의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대학과 노동조합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외부 인사 소개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정남 중앙대학교 의료원 지부장을 대신해 간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유희봉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24주년을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 6천여 동지들의 이름으로 경하드리며 중앙대학교 제10대를 성공리에 마치시고 이임하시는 노상철 위원장님과 임기 동안 대학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헌신하신 집행부 간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제11대를 취임하시는 유춘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중앙대학교 전 구성원 여러분들께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연맹 6천여 동지들의 마음을 담아 경화와 찬사를 드립니다. 88년 민주화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에서 출발된 노동조합이 24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숱한 질곡과 고통 속에서도 만들고 키워오신 선배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24주년을 맞는 오늘 21세기 노화 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과제 중에서 노화 사회에 드리는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직원들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학교 당국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상의 전환입니다. 첫째로 대학 교직원의 역할입니다. 노동조합 창립 24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중앙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진정한 주체인 주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을 권합니다. 주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양심.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는 주체 말입니다. 지시나 보고에 충실하기보다는 학교를 리드해가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교육은 교육자가 전문가요. 정치는 정치가가 전문가요. 법은 법률가가 전문가일진데 유독 대학에서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과 도서관으로, 교수님들은 교육과 연구실로, 대학 행정은 행정 전문가인 교직원에게 위임하셔서 효율적인 조직, 소통하는 조직,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희망이며 성공으로 가는 첩경인과 동시에 21세기 동방성장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명한 조직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데 중앙대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조직, 합리와 상식이 살아 숨쉬는 대학, 요구나 강요하는 것만이 아닌 고통을 분담하는 실천하는 조직, 화합과 상생을 창조하는 조직,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를 이루하는 사랑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향기로운 조직, 이러한 조직이 사립대학 연맹이 제행하는 목표이며 우리 대학 교직원들의 희망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 어떤 인위적인 꽃보다도 아름답고 사람만이 대안입니다. 중앙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학문의 전당임과 동시에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올곧은 판단으로 대한민국 역사관을 선도해왔던 사실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도출하고 해결 방식도 합리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대학이여 깨어나라! 소통하라!
영원하라.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조합원의 일원으로 돌아가시는 노상철 위원장님의 건강과 새롭게 당대에 오르시는 유춘섭 위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안구친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11대 노동조합의 출범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과 직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오신 노상철 전 위원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멀리에서 오셔서 힘찬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유희봉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새 주체인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사실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직원 선생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물론 목소리의 크기를 따질 때 다른 두 주체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를 굳이 따지자면 사측의 대표이지만 대학의 장이기도 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사가 어느 한쪽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대학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환경이 제도적,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가해지는 충격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목표 공유와 그에 상하는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적인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는 기구로서 더 강한 책임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도모하는 비영리 조직인 대학에서 아까 유춘섭 신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는 결국 한 가족이고 모두가 교육자입니다. 직원 선생님들은 대학 행정 일선에서 연구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고 교수님과 학생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며 행정 개혁을 주도하는 행정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복지 문제와 함께 이런 행정 선진화에 우리 노동조합이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동조합이 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 출범한 만큼 이런 역할을 아주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에서 전문가이기를 경진하시다가 소명감을 가지고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유춘섭 위원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에게 한 두 가지 부탁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업무를 하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랴 더 바빠질 간부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기본과 소통에 충실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이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부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노동조합 박광무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가 자청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식 기념으로 로비의 다과를 준비하였사오니 제11대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사는 위원장님이 기본과 소통에 충실한 노동조합을 선창하시면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만들자 3번 제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찬에 꼭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 캠퍼스로 내려가시는 분은 안성서로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6시 20분에 정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늦춰볼래야 됩니다. 이것으로 제11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